지난해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개겼다는 속된 말로 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명품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이란 권력을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휘둘렀던 겁니다. JTBC의 보도로 알려진 수사무마 텔레그램과 통화, 그리고 대통령의 격한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 수사가 불거질 무렵 부부가 함께 텔레그램을 보내는 등 사적인 어려움에도 함께 대응하는 밀접한 공동체란 표현을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5일 아침 8시 44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확보했습니다.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13일 단행된 검찰 지휘부 인사의 배경을 두고 총장이 개겨서라는 믿기 힘든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뒤 법무부가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이는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며 감사 인사까지 보냅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한 부부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수사를 언급하는 텔레그램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데 이어 직접 전화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됐던 그날입니다. 통화를 마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사표 고심이라는 기사의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김건희, 박성재 두 사람의 통화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사를 담당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 김건희 씨는 오후 2시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검찰 상황 분석이란 제목에 보안요란 글자가 적힌 글이었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진 배경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28분에도 김혜경, 김정숙 관련 수사미진을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2시간 뒤 박성재 전 장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으로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중앙지검장과 대검지휘부 등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8시 36분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전화를 겁니다. 통화 기록 3분 뒤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날 이원석 당시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항의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의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계엄은 다음 날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그날 JTBC는 박성재, 이상민, 이왕규, 김주현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밥 먹는 자리였다, 송년회 자리였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취재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동 직전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가들이 모여 법률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12월 4일 삼청동 안가 입구입니다. 장관급들이 타는 대형 관용차들이 안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한정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안가에 모였습니다.
당시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안가 회동 3시간 전 긴급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나 특검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경찰과 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응 방식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 지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4일 저녁 6시쯤 보고받은 문건의 수정까지 지시했고 그대로 안가로 향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받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당사자들은 연말 식사 자리였다며 발뺌해왔습니다. 평소에 공부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안가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연말연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저 사실은 어떻게 그리고 하겠습니까? 특검 수사가 사실이라면 사적인 친목 자리였다는 국회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 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일정이 나온 직후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합니다. 안가 회동 멤버 이왕규 법제처장과 2,400원 횡령 버스기사 유죄 판결을 한 함상훈 판사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들을 추천한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이었고 추천 시점은 지명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명 이후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총리 집무실로 호출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 내일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서 10여 명의 법조인 명단을 구두로 말했고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후보자 2명을 정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과 후보자 동의에 걸린 시간은 사실상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명된 인물이 당시 이왕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구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가 회동 논란에 휩싸인 이왕규 처장 지명에 민주당은 내란 잔존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 반발했습니다. 내란 세력, 그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우리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대행은 자신이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혹의 퍼즐들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부터 짚어볼까요?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용퇴를 요구했지만 개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 15일 둘 다 보낸 텔레그램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는 인사까지 단행된 직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글일 수 있지만 당시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셈이고요. 또 하나는 박 전 장관에게도 내 부인 수사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 개긴다. 표준어지만 속된 표현이죠.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으로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한 것도 처음으로 드러났죠. 네,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김건희 씨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검사장 인사를 한 당일입니다. 전담팀 구성 4흘 만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니 새 지휘 라인으로 물갈이한 날에는 텔레그램 통화까지 한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냈고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락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네, 공소장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김건희 씨 텔레그램을 받고 바로 형사기획과장에게 김건희 씨 수사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내용이 꽤 자세하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지 구체적인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 통화를 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실 수사 정보가 고스란히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행위까지 했다는 거죠.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안가 모임의 멤버인데 그동안 밥만 먹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죠? 네, 안가 모임 멤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모두 법률 전문가입니다. 예. 박 전 장관은 계엄 정당성 문건을, 그리고 이 전 장관도 계엄 자료 들고 안가로 들어간 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엄 법률 논의를 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밥만 먹었다 이런 해명을 한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 나온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에 안가 회동 멤버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졸속 지명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전 처장을 전날 민정수석으로부터 구두로 추천받은 다음에 단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없이 더욱이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졸속 지명한 셈인데요. 한 전 총리는 이 발표 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내란 범 중에 가장 나쁜 놈 누구냐? 한덕수가 있고요. 박성재 중요해요. 네, 물론 윤석열 씨를 제외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예. 빼고 얘기하자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박성재는 불구속이에요. 아직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성재의 수사 까면 갈수록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건희와의 커넥션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씨가 수사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위에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김건희였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들이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야죠. 이게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이게 검사죠. 네. 왜 이런 얘기 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어. 네, 이번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이 이제 기자들 취재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내란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이 소통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2일에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했었는데요. 그로부터 11일 후에 바로 지휘부 라인 다 교체됐습니다. 날렸죠. 네,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정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정권이 아니라 정확히는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한다고요? 이 네. 중요한 시국에? 인사교체 당일에 오후 8시 36분쯤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그 앞서서는 그 박 전 장관한테 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 이런 제목의 기사 링크 보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공소장에 보니까 윤이 이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개기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좀 적나라한 말들인데요. 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개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ом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비속어는 대통령의 비속어였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 비속어를 그렇게 날릴 수도 있지만 바이든이 날리면 어떻게 정말 그랬는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그 뒷담화했던 것은 정권 초에 체리 따봉 보내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이런 이야기 한 바도 있고요. 지금도 예. 재판정에서 방첩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의 시옷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수사의 시옷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놈 이런 발언을 하고 있죠. 수사의 시옷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 참 있는데 시옷 받침을 시옷을 좋아합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는요 받침에다가 좋다의 히읗을
네. 시옷받침으로 쓰시더라고요. 예, 여튼 재판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했던 증언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8시 44분에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용퇴를 요구했는데 총장이 거부하고 계기기로 하면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 너 김건희 수사한다니까 수사팀 꾸린다고 하니까 야,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리고는 검찰 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에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원석도 그렇고요. 거기에 김창진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수사팀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야. 아주 황태자 같은 사람들을 서울중앙지검 라인으로 다 꾸렸어. 근데 그 팀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김건희 씨를 위한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이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에 관여해서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 검사가 분기탱천해서 일어나야죠. 너 뭐 하고 있냐? 니네 사과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유미는 뭐 하고 있냐? 심지어 정유미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 씨가 그 당시 명태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다라고 하는 텔레그램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왔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칠지도 몰라요. 자, 박성재는 안과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때 자료 들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의심이었었는데 이번 특검이 수사를 통해 좀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계엄 자료를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어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거짓말이죠. 네, 안가 회동에 앞서서 임세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계엄 정당화 관련 문건을 작성시켰고요. 이후 보고받은 문건 파일 형태를 지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당시 수행비서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서 안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를 했죠. 했겠죠. 이 4명이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혹은 그 이후에 윤석열 씨 행보에 대해서 감싸주는 논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긴 합니다. 박성재는 또 내란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다 있는데 혼자서 막 수첩에 막 적기도 했는데, 자,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2번이나 쳤는데 안 됐다라고. 이건 영장 판사한테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 안과해동 매우 중요했지 않습니까? 안과해동 관련된 CCTV, 비화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어.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할 때마다 영장을 반려해서 CCTV, 그러니까 이 안과해동 수사를 거의 막았습니다. 검사 쪽 관련된 영장은 거의 기각되면서 이 영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했어.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한, 기초 자료를 없애게 한 그 주요 임무를 누가 했냐? 검사들이 했어요. 그것도 사실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서 이거 가장 중요한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내란범들을 비호한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야. 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결국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못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수사를 안 해서, 검사들이 안 해서 특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자, 창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공천개입 명태균 사건을 했어. 그러니 그냥 수비수였어요. 리베로로 본 거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안 하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보내니까 한문혁이 온몸으로 막다가 갔잖아요. 그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는데